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6일 오후 1시입니다. 국회에서 쿠데타라는 말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 이제 그게 안 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 그들이 사회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공작까지 해야 하느냐. 이게 추미애 대표와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신원식 예비역 중장 출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인 신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쿠데타 세력으로 말한 것이냐,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이 누구냐며 홍 의원의 분명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역시 삼성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쿠데타 세력은 저랑 신원식 의원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 같다. 12.12 사건 때는 저는 대위로서 전방에서 수색 중대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예단으로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952년생인 한기호 의원은 1961년의 5.16 군사 쿠데타라고 불렸습니다. 군사혁명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군사정변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9살이었으니까 그 쿠데타에는 참고할 수 없었겠죠. 1958년생인 신원식 의원은 당시 3살, 1957년생인 홍영표 의원은 4살이었다고 조선닷컴이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아니 군 출신은 저도 장군을 했고 사성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준 의원도 있다 라면서 중재를 지도를 했답니다. 이 민홍철 의원은 육군 법무관 준장 출신이네요. 그러자 홍영표 의원은 과거 군이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제가 한기호 신원식 의원 개인을 비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쿠데타 세력에 대한 그런 저의 시각이 있다. 두 분에게 그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쿠데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쿠데타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국회에 쿠데타 세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공상, 이게 이제 소설을 쓰는 건데 소설을 썼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이 정당 국민의힘의 족보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은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정신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은 신한국당입니다. 자, 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후보로 당선되어 가지고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김영삼 대통령이 한 일이 5.18 사건, 12.12 사건,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을 소급 입법을 통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두 사건을 법적으로 단죄를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것은 역사에 묻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코로나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거의 1995년인데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를 합니다. 비자금 2천억 원 비자금이 있다라고 폭로를 하고 당시에 야당 쪽의 김대중 씨가 나도 노태우 씨로부터 20억 받았다라고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을 가지고 김영삼 후보가 1992년 대선에서
당선된 것 아니냐 하는 정치 공세가 예상되었습니다. 코너로 몰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미 법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고 역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던 12.12 사건, 5.18 광주 사태를 다시 법적으로 단죄하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12.12 사건은 군사정변이었다. 쿠데타라는 것은 통상적인 용어니까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등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구속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은 쿠데타 세력을 단죄한 정당입니다. 쿠데타 세력을 단죄한 정당은 지금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아니고 쿠데타 세력을 단죄한 정당을 향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알리고 싶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쿠데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쿠데타가 무슨 뜻이냐는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쿠데타라는 말은 이게 프랑스어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국가를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쿠데타는 뜻은 국가를 때린다. blow of state라고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쿠데타라고 하죠. 이 쿠데타라는 말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1799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 혼란이 계속되다가 나폴레옹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당시의 정부를 싹 정리해버리고 자신이 제1집정관으로 되는 요게 진짜 쿠데타죠. 그전에도 쿠데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집권하는 것은 제대로 쿠데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나폴레옹이 효시입니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출신의 포병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 사람이 황제가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쿠데타란 말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정말 쿠데타의 세계라고 할 만큼 도처에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많이 일어나는 데가 아프리카, 그리고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남미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1961년의 5.16이 최초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로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입니다. 일본에서도 쿠데타 시도가 있었어요. 1936년에 젊은 장교들이 2.16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어났지만 그것은 곧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5.16이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라는 용어를 도입시킨 사건인데 그때 신문을 보면은 군사 쿠데타라고 나옵니다. 제1보가 군사 쿠데타 일어났다.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었다. 실질적인 지도자는 박정희 소장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쿠데타가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역사상 쿠데타는 이게 몇 년 만이냐 하면 약 800년 만입니다. 800년 만. 즉 고려시대 때 무신의 난을 우리가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된 사람이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쿠데타예요. 왜냐하면 실력자 김종서를 제거하는 무력을 통해서 실권을 잡고 단종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걸 쿠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 반정도 쿠데타입니다. 인조 반정 쿠데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1961년 이거 쿠데타. 그 다음에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 이것도 쿠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친미 쿠데타라고 합니다. 즉, 박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해버립니다. 헌정질서를 중단시켜버려요. 그런데 스스로 쿠데타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친미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쟁점이 있는 1979년의 12.12 사건으로 시작되어가지고 1980년 5월 17일 계엄 확대로 이어지는 긴 군사정변, 이것도 쿠데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합법적 절차를 밟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주 묘하게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쿠데타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세 개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5.16 그리고 유신선포 그리고 1980년의 신군부 집권 과정 거기에는 12.12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아주 생생한데 오늘 홍영표 씨 입에서 나온 쿠데타 발언은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 쿠데타 세력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쿠데타 세력이 아닙니다. 쿠데타를 단죄한 세력입니다. 쿠데타를 단죄한 세력을 향해서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을 변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런 과격한 말을 했다가 결국 나중에 그게 아니고 이래 된 거 보니까 아마 뭐 사과 비슷한 걸 했는데 이 쿠데타란 말을 좀 가려서 쓰자는 뜻에서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